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2월 3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연기금이 금주 순매수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이틀 종목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발굴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투자 주체들이 있죠. 지금 보게 되시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금투도 있고요. 투신, 사모펀드, 그다음에 외국인, 그다음에 연기금 등이 있는데 제가 일단 연기금을 투자 매매 동향을 이제 참고하는 이유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냉정히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 개발도상국, 이머징 마켓으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자금들이 개별 종목에 들어오는 외국인은 소위 말해서 주류의 외국인이 아닙니다. 막말로 검은머리 외국인, 한국 사람인데 국적의 외국인 그런 주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외국인들은 단타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 주가가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예측하는 건 상당히 조금 어리석은 행동이다 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기금도 운용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위탁을 줘서 위탁받은 업체가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며칠 매수한다고 해서 이 기업의 어떤 가치나 모멘텀을 받고 꾸준히 상승하는 거다라고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다. 이 정도로 판단해 보시고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 때 한번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연기금이 매도하는 종목은 가격이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꼭 확인하시고 운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에 순매수 금액이 1200억 정도가 나온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SK스퀘어랑 인적 분할 그대로 나누면서 재상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820억을 매수를 해 왔고요. 카카오페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현재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고평가라고 생각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투자하는데 조금 유의해 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SK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물적 분할 그리고 기업 쪼개기를 많이 하면서 시장에서 특히 개인 투자들한테 어떤 신뢰도를 많이 잃었지만 투자 전문 회사로서 지주회사가 가격이 지주회사의 가격 성장은 사실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연결 기업인 자회사들의 영업이익을 받아서 그거를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어떤 중복 평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거든요.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SK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어떤 기업을 사서 그 기업을 키워서 다시 분할을 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SK가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SK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월 29일부터 끊임없이 지금 연기금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한 달 정도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한 달 정도 보면 연기금이 31만 주를 매수해온 상태입니다. 외국인도 46만 주를 매수해온 상태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은 SK가 주가가 보통 11월 30일 이때쯤 많이 빠졌었는데 SK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1일 이때를 저점으로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때 아시죠? SK 바이오팜 상장 이때가 아닙니다. 바이오팜 상장은 이때고요. SK 바이오팜 상장했을 때 32만 원 고점 찍고 다시 안 돌아올 것 같더니 이때 어떤 종목이었던 것 같은 SK 아이테크놀로지였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때는 제가 한번 이슈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SK가 이때도 이제 또 어떤 이슈를 받고 다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왜 제가 이때 바이오팜을 생각하냐면 이때 우선주가 대란이 났거든요. 그래서 SK우는 신고가를 다시 돌파 못했습니다. 네, 이때거든요. 못했죠. 52만 원인데 지금 이때도 32만 원이니까 일단 그렇고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매력적인 가격대는 사실 이 가격대입니다. 23만 원대. 코로나 전에도 23만 원이 주요 가격대였고 오르면은 이제 20한 7, 8만 원. 지금 가격대가 조금 이제 오른 코로나 전에 오른 아이고 죄송합니다. 코로나 전에 많이 오른 그런 상태의 가격대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SK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코로나 때로 보면은 뭐 고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SK의 어떤 가치 평가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다시 단기 한 30만 원 정도, 30에서 35만 원 정도를 노려볼 만하지 않나. 30만 원 정도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매매 동향도 그렇게 뭐 배드한 상태도 아니고 다만 거래량이 많이 줄어서 어떤 안 좋은 뉴스나 이런 뉴스들이 터지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세요. 오늘 19만 주밖에 매수가 안 들어가고 거래량이 안 됐거든요.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저항 라인에 부딪히게 되면은 거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사실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일본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돌파를 했고 주봉으로 봐도 아직 좀 13,000원 정도밖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 보시면서 한번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HMM은 제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별도 여기서 언급은 안 해드리는데 HMM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다시 매수가 들어왔지만 매수하는 양이 오늘 특히 오늘 외국인이 대량 매도하면서 가격이 뭐 일부 오르긴 했지만 시초가 대비 떨어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NC소프트는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하고요. 뭐 카카오뱅크도 카카오 계열사.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종목들이 사실은 마땅히 뭐 이렇게 테마나 섹터를 형성해서 연기금이 이렇게 매수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반대로 매도하는 종목들, 뭐 SK 스퀘어는 이제 투자 자문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매도를 하는 것 같고요. 게임 회사, 2차전지 대표 회사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게임 회사 대표 중에 회사고, 미디어 컨텐츠 대표 회사고, OCI는 석유화학, 그다음에 태양광 쪽 대표 회사고, 삼전이 이제 조금 연기금의 매도 물량이 점점 줄고 있는데 매주 1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졌는데 이번 주는 조금 매도량이 줄었고 SKC, LG화학, 두산중공업 지금 보게 되면은 각 업종별 최대 어떤 시가총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 장이 그렇게 뭐 탄탄해 보이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달 누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카카오 계열사들, SK, 뭐 두산중공업은 유상증자 때리고 나서부터 조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몇 번 언급은 해드렸지만 일단은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 최소한 18,100원 발행 예정가는 꼭 찍고 무조건 내려갈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발행 예정가가 뭐 18,100원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좀 적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매매 동향도 보게 되면은 근데 사실 연기금은 금주 내내 팔았거든요. 외국인이 뭐 어제는 매수했지만 오늘 매도했고 뭐 기타 금융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타 금융이 뭐 매수하면서 개인이랑 매수하면서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 요 가격대까지는 18,000원대까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더 상승할 종목이라는 것은 확실한 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상증자 1조 5천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증자 물량이 해소가 되고 그 시장에 다 나오고 나서 그 이후에나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달 내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게임즈 GC셀이라는 종목이 있네요. GC셀은 저도 사실은 좀 없던 종목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GC셀 바이오 관련주 같은데요. 다트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연기금이 뭐 들어오는 물량 양도 적고 그다음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이거 녹십자 랩셀이군요. 녹십자 랩셀을 매수를 했네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별 이슈는 없어 보이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TV는 뭐 컨텐츠죠. 미디어 컨텐츠고 TCK, 2차전지, 데브 시스터즈 게임,
뭐 이런 게임들 종목 게임주 위주로 지금 매수를 해오고 있고, 상당히 웃긴 건 CJENM도 엔터준대 미디어 엔터인데 매도했고요. LNF도 이차전지인데 매도했고, 한국컴퓨터, 메타버스, NFT,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 NFT,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이슈가 있었고요. 덱스터도 XR, 위메이드도 뭐 NFT, 뭐 그다음에 P2E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정말로 지금 연기금이 우리나라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됩니다. 뭐 최근에 상감 MMT가 조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맛있게 윗꼬리 길게 달고 십자가형으로 마감을 쳤네요. 물론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아닙니다. 뭐 일단은 25,600원 요 가격대를 지지를 바로 못하고 고점 찍고 바로 내려왔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강 MMT만 가고 있고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은 했지만 뭐 이렇게 크게 바로 반등 온 거는 아니라서, 폭력 같은 경우에는 뭐 동국 SNC도 있는데 뭐 아직도 이 과거 고점을 전혀 돌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풍력 발전에 대한 섹터들도 여전히 아직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오늘 뭐 연기금들의 종목들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일단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어떤 연기금의 수급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은 뭐 크게 보이진 않지만, 꼭 찾자면 한 SK 정도? SK나 상감 MMT, 상감 MMT는 근데 이제 일단은 아무래도 가격이 다른 풍력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새로운 대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강 MMT는 지금 계속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그래서 코스피에서는 SK,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상강 MMT가 한번 조금 투자할 만한 종목으로 좀 보여지기는 합니다. 다만 뭐 미국 시황도 꼭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